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허익범 특검팀에 다시 소환된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 43분에 드루킹도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양측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대질 조사하겠다고 이미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김경수 지사 그리고 드루킹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게는 정치적 명운이 걸린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금 전 가장 최근에 들어온 영상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드루킹이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대질신문 응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김지사의 센터 영상이 제안이 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드루킹 김모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드루킹 오후 1시 43분에 특검이 소환했다. 결과적으로 대질 조사에 대비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특검이 오후 2시에 원래는 출석 통보를 했었는데 응할지 말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결국 그 전에 출석을 했고, 이미 김경수 지사 역시 대질신문에 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대질신문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아마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김경수 도지사 관련한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9시 반에 허익범 특검팀에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었고 김경수 지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특검을 향해 정치 특검이 아닌 진실 특검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혐의 부인하는 이야기겠죠.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특검에도 정치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드루킹에게 자문을 요청할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에게는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제안한 적 없습니다. 제안한 적 없습니다. 상당히 단호하게 기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말하는 거 보면은 자신은 절대 어떤 범죄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저 오늘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제 포토라인에서 한 얘기가 김경수 지사 측의 일종의 그 대응 전략이랄 거예요. 그것이 뭐 다 담겨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법적 문제와 관련돼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동시에 정치적이라든가 또는 정서적 대응을 병행하면서 어떤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나가는 그런 그 취지와 뜻, 이런 것도 함께 담겨 있는 그런 취지의 포토라인 회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정치 특검이 아닌 진실 특검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프레임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그 핵심이라는 것은 그 이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제 대질신문에서 어떻게 저것이 그
누구 말이 진실일지 하는 그 공방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이른바 킹크랩이라고 했던 그 시연회에 갔었느냐, 그리고 드루킹에게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면서 외교관 자리, 일본 지역의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느냐, 이 두 가지 법적 문제, 요거에 이제 일종의 그 명운이 걸린, 특검의 명운도 걸려 있고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걸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검이 국회가 뭐 추천했다기보다는 야당 추천으로 선정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야 협상에 의해서 추천권을 야당 측에 넘겨준 거거든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김경수 지사가 이번 허익범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현 정부 여당 측 인사인 자신을 향해서 뭔가 부당하게 혐의를 덮어씌우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성과를 내려는 어떤 조바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또 그런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얘기를 동시에 하면서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나온 거 보면은 지지하시는 분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주 거칠게 김경수 지사가 출석할 때 목소리도 내고 구호도 외치고 그랬는데 지금 지지하는 분들이 장미꽃을 들고 나왔어요. 장미꽃은 지난번 소환 때도 나왔던 거고, 오늘 눈에 띈 것은 이제 노란색 바람개비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봉화마을의 일종의 상징물인데 그 김경수 지사가 본인을 스스로 소개할 때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라는 표현을 좋아하고, 또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 있었을 때 봉화 사업 부본부장인가 하는 직책을 실제로 맡았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인연이 돼서 지지자들이 저 노란 그 바람개비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장미꽃은 어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장미꽃과 가시밭 이 얘기를 하면서 가시밭길이라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 또 장미는 가시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현재 특검팀에서 원래는 매일 오후 2시쯤에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은 아직 브리핑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특검팀도 오늘은 저 수사 상황, 특히 저 대질 신문을 앞두고 있는 저기에 집중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아무튼 그 법적인 문제, 특검 쪽에서 보면은 결정적인 증거를 댈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도 오늘은 언론 브리핑보다는 저 수사 그 자체 거기에 집중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드루킹 측에서는 킹크랩 시연회 때 분명히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에 있었고 자신들의 설명을 듣고 동의한다는 뜻의 어떤 몸짓 같은 걸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엇갈리는 대목이죠. 이제 드루킹 쪽에서는 시연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하는 그 모습을 참관했다. 그리고 킹크랩 시연회를 보여준 뒤에 이것을 사용해도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 경력금조로 100만 원도 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진술이 있는 거고,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그 출판사에 간 것은 맞지만 이 드루킹에 대한 그 시연회 여기에 참석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선거법 위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 쪽의 그 답변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일종의 그 사실과 관련돼 있는 어떤 확인이 가능한 대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또 법적 책임이 걸려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이런 그 답변 내용입니다.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킹크랩 그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출판사 사무실에는 갔지만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이른바 인사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사 추천 문제로 시비한 적은 있지만 그 대가로 거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이 이 대질 신문으로 간다는 것의 의미는 특검 쪽에서 이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물론 본질적으로 이것은 경찰이 초기 대응, 초기 수사를 좀 부실하게 해서 생긴 그런 특검의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스모킹건에 대해서는
그 결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질신문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추측도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날이 아마도 대선 전이기 때문에 지난해 대선 전이기 때문에 뭐 CCTV 보관 기간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물증은 없겠죠. 그렇죠. 물증이 예.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술 또 드루킹 측의 진술 어느 쪽이 보다 정밀하고 일관성이 있느냐, 허점이 없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그렇게 되지 되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2016년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CCTV라든가 이런 관련 자료도 지금 없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 결국은 그 진술의 일관성에서 드루킹의 얘기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김경수 지사의 반박 이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요거에 의해서 가려질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끊임없는 이제 논쟁적 요소로 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특검도 김경수 지사도 이제 어떻게 다시 말해서 특검 쪽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그리고 청구한다면 언제 청구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김경수 지사와 관련돼 있는 또 다른 청와대 핵심 인사들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송인배 정무비서관이라든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거리가 좀 제기될 수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추진할지 이 부분이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도 특검에서 소환 조사 일단은 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다가 얘기를 했죠 어제. 그래서 그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연료 명목에 돈을 실제로 받았었고요. 그런 사람이고 백원우 민정수석관은 이른바 드루킹의 그 인사 청탁이 있었던 도모 변호사를 직접 면접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단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 남다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고 또 여권의 차기 주자로까지 부상한 상태죠. 경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다음 대선 때는 김경수 지사도 충분히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런 자격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 만큼 김경수 지사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드루킹 김모 씨의 법적 책임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명운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오늘 대질 조사를 통해서 아마도 그 윤곽을 저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허익범 특검팀 상대로 오후 2시 반쯤에는 좀 브리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질 조사 시작했는지 시작 안 했는지 또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허익범 특검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답이 없다 이렇게 현장 취재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의원 38명의 명단을 국회에 통보를 했는데 어제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회 입장을 정리해서 기자들에게 국민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과연 이 38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의지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결론이네요. 먼저 그 권익위 요청에 따른 이제 피감 기관에서 그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재는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감 기관들이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 올 경우에 국회의장은 국회윤리특위에 그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부해서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그 국회의원들의 해외 활동이 근원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국외 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외부 지원, 그러니까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가 이런 것을 그 심사해서 근원적으로 이런 논란 소지를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피감 기관들에게 조사를 맡겼다. 피감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듣고서 결정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피감 기관이라는 게 근데 아시다시피
그 갑과 을의 관계로 따지면 을 아니겠습니까?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회라는 것은 그 예산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을한테 갑이 잘못했냐, 잘한 거 아니냐, 잘못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조금 사실 결론이라는 것이 너무 예측 가능한 뻔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문희상 국회의장 체제가 출범한 뒤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개혁의 시금석 같은 그런 사안들인데 조금 전에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조사도 안 하겠다, 명단도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좀 다소 좀 국민 눈높이에는 좀 기대 이하의 그런 결론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회가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피감기관에게 조사를 맡긴다. 그런데 피감기관에게 슈퍼갑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들 상대로 이것이 김영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강요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출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과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 사무처가 낸 그 답변서에 보면은 좀 사실과 다른 내용도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쪽에서 설명으로는 이게 권익위로부터 넘어온 이제 밀봉된 명단인데 예. 권익위원회로부터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죠.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로 국민권익위 쪽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 38명을 넘긴 것이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설명에 그 약간의 좀 뭐랄까요,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대목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고 의문점도 여전히 좀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 38명의 명단은 국회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 안에 있다. 이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문희상 의장은 포함돼 있죠. 국회 이제 외교통상위원회, 요즘 이제 외교통일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외교통일위원회라는 게 각 당의 중진들이 좀 많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도 여기에 포함돼서 코이카 국제협력단에서 하는 베트남 참관 일정 여기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38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어서 김영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가 봤는지 이것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공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문희상 의장이 밀봉된 형태로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았다면 문희상 의장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고 아마 여야 각 원내대표 정도의 수준에서는 아마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 보면은 SBS 이세영 기자가 어제 출근하는 문희상 의장을 따라 붙어가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문신 의원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영 기자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문희상 의장은 과연 어떤 반응 보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감기관 출장 38명 의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단을 공개하라는 얘기가 많은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면.